개봉선언의 안전취급. 개봉선언을 사용한 시설에서 후드를 설치하면 선원의 실내 유입을 감소시킨다. 후드 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후드는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개봉선언의 분배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팬을 이용해서 강제 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열려있는 암쪽을 통해서 공기가 흘러 들어가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만들어지면 이 안쪽에서 방사성 물질이 증발되거나 비산되더라도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외입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기도 빨아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최소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내부 압력을 감압을 시키는 걸 부압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드의 유입 손선 속도는 어느 한도까지는 빠를수록 좋지만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 역류가 생성돼서 오히려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후드 안쪽에는 보통 내부 오염에 대비해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 같은 걸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후드 세정 시에는 액체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이 밑에 쪽에다가 별도의 액체 폐기물 보관통을 부착해서 이렇게 배수를 연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개봉선언을 사용한 장소는 사람의 출입에 따라서 사람이 출입하면서 오염물질이 멀리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입구보다는 구석진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사용시설이라면은 문으로 들어와서 각종 실험실이 있고 가장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가 보통 이런 분배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이 생기더라도 여기만 차단하면은 더 이상 외부로 오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만약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면은 근처에 오염이 생기면은 외부로 오염이 번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시 출입한 출입구 부근에는 보통 오염검사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기출 표면 오염 감시형 검출기를 사용해서 표면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2000ppm을 얻었다. 이때 오염도는 얼마인가? 라는 부분에서 2000ppm을 얻었더라도 자연계수율이 200이기 때문에 실제 방사선에 의한 이 오염에 의한 영향은 이 값의 차이인 1800ppm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의 측정 효율이 2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측정하지 못한 80%를 포함해서 9000ppm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건 이 기계가 측정한 전체 측정기이기 때문에 오염도의 단위 센티미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검출기의 반경을 나눠주면 이 검출기의 면적을 나눠주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표면 오염 검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넓은 판에 사각형 형태의 검출기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넓은 판에 원형 형태의 검출기가 붙어서 오염 검사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경으로 표시한 경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구했고, 혹시 검출기의 면적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주어진다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12년 기출 능동적인 라동 측정법. 능동적이라는 표현은 전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능동적인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LR115나 CR39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칭과 광학적 판독을 동원해야 되고, 차콜은 그냥
석탄이나 활성탄, 그러니까 숯덩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숯이 라돈을 포획한 다음에 혹은 라돈 자액점을 포획한 다음에 다시 이거에 대한 방사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역시 일종의 수집 장치에 불과합니다. 루카스셀은 내부가 ZNSAG, 이건 알파선에 반응하는 그 성광 검출기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이게 칠해져 있는 이렇게 원형 통을 루카스라고 합니다. 실제 형태는 이렇게 원형 통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이 ZNS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은 이 앞쪽에다가 PM 튜브를 연결해서 공기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 안에서 알파에 의해서 빛이 나오면은 이 빛을 이 PM 튜브 광증배 계수관으로 증폭을 해서 개수를 세는 이런 방식에 사용되는 게 루카스셀입니다. 즉 루카스셀은 반드시 이런 전자기기가 동원돼서 개수를 세기 때문에 능동적인 라돈 측정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2011년 기출 표면 오염 검사기는 일반적으로 CPM 단위로 표시합니다. 물론 CPS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CPM으로만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를 위해서 법에서는 항상 베크렐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위해서 좀 전 문제처럼 계산식을 동원해서 결과를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런 계산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핵종에 대해서 미리 교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넓은 판 형태의 검출기가 있고 방사선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출력 값은 몇 개로 되지만 다시 여기다가 효율 그리고 면적을 곱해서 최종 결과를 계산해서 이런 결과를 내야 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기계 내에서 포함을 시켜서 측정만 하면 이 값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측정에 따라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없고, 이것도 고정된 면적이지만 이 효율은 이 검출기의 고유 특성으로 에너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혹시 에너지에 따라 규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지만, 실제로 방사선 핵종은 한 개의 단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방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핵종별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실사용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어떤 예상 핵종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효율이 저절로 반영돼서 측정값이 정되는 겁니다. 공선언의 안전 취급. 이 챕터에서는 일반 산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성자 선언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자발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를 방출하는 유일한 물질은 캘리포늄 252뿐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늄 252는 반감기가 짧아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더 선호되는 건 이 아메리슘과 베릴륨의 조합으로 핵반응을 만들어서 이 아메리슘에 나오는 알파와 이 베릴륨이 핵반응을 일으켜서 중성자가 나오는 이런 중성자 선언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슘은 이 자체의 알파로도 사용이 되지만, 알파 핵종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연기감지나 재질 공장의 투계 추정기로 사용이 되지만, 오히려
중성자선으로 사용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함께 사용이 되는 게 아메리슘 선원입니다. 아메리슘은 약한 알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알파를 방출할 때 일반 공기에서는 이렇게 이 공기가 있을 때는 전기가 안 통해야 되지만 여기에 연기가 발생해서 연기가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알파에 의해서 이 연기가 이온화가 돼서 전리가 돼서 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자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연기가 있다라고 알려준 역할을 합니다. 제2공장의 두께 측정기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 알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함께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해서 두께 측정기를 사용을 하는데 60회 보면은 굉장히 약한 방사선이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실제 종이 생산 공정을 보면 이렇게 롤러를 타고 이렇게 얇게 펴고 얇게 펴고 얇게 펴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종이를 만드는데 그 한 과정에서 이 위에서 선원으로 방사선 밑으로 쐬고 밑에서 검출기로 방사선의 개수를 세가지고 이 방사선의 통과 여부를 가지고 종이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값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종이가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QA 용도가 되는 겁니다. 품질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두께 측정기입니다. CS137 세슘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선원인데 그 이유가 감마선 에너지도 600캡으로 적당하고 반감기도 30년으로 길어서 매우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레벨 게이지는 보통 일반적인 계측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여기에 방사선 소스를 넣고 방사선 소스가 이렇게 방사선을 쐬고 있을 때 여기에 디텍터, 검출기를 설치하는 이런 구조면은 어떤 물질이 이만큼 찼을 때 이쪽 부분은 차폐가 적용돼 가지고 방사선이 충분히 안 들어올 겁니다. 이만큼 차면은 이 부분이 차폐가 돼서 방사선이 더 조금 들어올 거고 이렇게 들어오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 레벨을 역산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레벨 게이지입니다. 교정선언은 서베이미터, 방사선 측정기나 방사선 계측기를 교정을 할 때 원래 선량이란 건 선량은 방사선의 에너지와 개수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에서 에너지를 세슘으로 교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0.662맵으로 고정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선량은 방사선의 개수에 대한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즉 원래는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 선량 계산을 방사선 측정기에 대한 선량 교정을 세슘을 이용한다라는 그 에너지 고정 방법으로 단순화시킨 방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측정기의 교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슘은 교정용으로 선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사선 방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0.662보다 더 높은 감마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코발트를 사용합니다. 코발트는 에너지가 1맵가 넘어가서 이 세슘보다 약 2배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코발트는 이 30년이던 세슘보다 반감기가 훨씬 짧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원을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좀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세슘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원입니다. 이 선원의 특성은 1분기당 2개의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 레벨 게이지, 이거와 동일하게 레벨 게이지가 사용이 되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살균에 사용됩니다. 현재 다른 과정을 배울 때 방사선이 살균에 사용된다, 혹은 감자의 발화 방지에 사용된다 라는 식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이 코발트에 의한 효과입니다. 코발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파괴 현장에서는 가장 흔하게 이리듐을 사용하는데, 이리듐의 에너지가 비파괴 검사하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의 대표적인 경우고, 강내 치료, 즉 인간의 몸속에 암이 생길 경우에 그 암의 근접에서 이리듐 소스를 집어넣어서 암을 치료하는 이런 목적으로도 이리듐이 쓰입니다. 즉 비파괴 검사와 강내 치료기로 사용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발달로 이 이리듐에 의한 강내 치료는 거의 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듐으로 비파괴 검사를 하지만 역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즉 더 두꺼운 물질을 투과해서 비파괴 검사를 일했을 때는 역시 코발트를 사용합니다. 코발트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크리톤은 기체 상태의 방사선 물질인데, 이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아까 60케브의 감마선을 이용해서 여기 제지공장 두께 측정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역시 크리톤도 2배 정도 되는 600케브의 베타선으로 제지공장 두께 측정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니켈 63은 어떤 물질의 분석에 사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선원입니다. 아까 여기 알파 아메리슘 242를 이용한 연기감지기를 설명했는데, 이 아메리슘 242에 의한 연기감지는 여기에 알파 선원을 낸 아메리슘을 넣고 이렇게 두 극이 있으면 여기에 연기가 지나가게 되면 연기에 의해서 전리가 돼서 전기가 통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니켈리산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알파 대신 베타 선원인 니켈리산을 놓고 여기 어떤 물질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베타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향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걸 이 ECD, 이 부분을 ECD라고 부르고, ECD는 검출기, 디텍터의 종류인데, 이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라는 기기에서 사용되는 디텍터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분필을 세워놓고 물을 넣고 여기다 펜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실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이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GC의 기본 원리인데, 여기는 고체인 분필을 이용해서 액체인 물질이 이동하는 실험을 했다면은, 이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는 이 물 대신 가스를 이용해서 길다란 관을 놓고 가스를 이동시키면서 기화된 어떤 물질을 보내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쪽 끝에다가 어떤 종류의 검출기를 설치해서 이 이동 속도의 차이로 물질을 감지하는데, 이걸 이 디텍터가 검출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ECD입니다. ECD는 니켈 63을 이용한다. 15년 기출 니켈 63에 대한 설명. 니켈 63은 기본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방출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매우 낮은 에너지를 66 케브 정도 되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GC 가스 크레마토그래피의 ECD로 사용이 됩니다. 생성 방법은 이렇게 중성자 캡처 반응을 이용하고 붕괴 후에 생성되는 구리의 질량수는 이 N 감마 반응을 이렇게 생성된 거에 대해서 베타가 방출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